안녕하십니까. 토끼띠 임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임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을 때 천간의 기운은 편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임일간이 자년을 맞이했을 때 몇 가지 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첫째는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또 양인이라고 하면서 12운성적인 기운으로 보면 제왕제에 속하게 됩니다. 자, 토끼띠가 잘하는 기운을 맞이했을 때, 자년을 맞이했을 때 몇 가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이 발생되고요. 이를 연살이라는 얘기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자와 묘가 만나서 형의 물상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자, 장점으로 쓰는 기운과 단점으로 쓰는 기운을 알아보면 임과 개가 장점으로 쓰는 기운이면서 비견과 겁재에 해당됩니다. 또 신이라는 기운은 정인이라는 기운인데 이것들의 기운은 강해집니다. 보통 이럴 경우는 장점이라 쓰기가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운이 강해진다. 여기서는 강해지는 기운과 약해지는 기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해지는 기운을 보면은 보통 병과 정으로 대변되는 어떤 재성이라든가 또 무와 기로 대별되는 관성의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관의 기운은 약해지면서 내가 겁재 양인 제왕의 기운을 가질 때 좀 삶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간에 있는 편인의 기운은 나의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신적인 측면이 편인이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편인이라는 기운이 작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좀 더 그 활동력은 좀 낮아지게 되고 어떤 좀 앉아서 좀 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편인의 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좀 피곤하다. 삶 자체가 좀 피곤하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쉬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내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쉬는 것만이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활동력을 저하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편한 것을 찾기도 하지만 편하게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것도 편인의 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배워볼까? 그래서 어떤 자격을 하면 따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 따보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업이라든가 시설을 통해서 내가 좀 앉아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풀릴 때 또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이 편인의 기운이 강해지면 피곤함으로 오게 됩니다. 삶이 피곤해집니다. 또 의욕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곤이 좀 만성피로 됐을 때는 무력감으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 한 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겁재와 양인이 이미 자를 만나서 겁재 기운인데 특히가 양인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또한 12운성적으로 보면 제왕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기운이 들어왔을 때 경계할 것과 장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경계할 것도 발생하고 장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점으로 좀 더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고집이 강해집니다. 또 참는 것 이게 어렵게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내 고집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을 참아내는 힘은 약해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상당한 주변과의 분쟁이나 마찰, 또 참았던 이밀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았던 분노의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마찰과 분노의 표출은 주변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참았던 것에 어떤 표출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편인의 기운이 들어와서 피곤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것들이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무력감을 느끼는데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은 갑자기 참은 것이 폭발하면서 주변과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윗사람과의 어떤 분쟁이나 마찰 같은 것을 조심하시고요. 또 가족을 이루신 분이라면 남자고 여자고 내가 원치 않는 말, 또 화가 나서 했던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과격하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내 배우자나 내 이성 친구한테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제3자와의 마찰로 인해서 내 행동과 분노의 표출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인이나 겁재해에는 재물적인 손실이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의 원인을 보면 피곤과 무력감에 나는 힘들어하면서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약화됩니다. 그것은 인성의 기운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주변과의 마찰과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손재수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정말 작은 거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주 커다란 것, 명분이 분명한 거에 싸우기보다는 내가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는 별거 아닌 것, 조금 만만한 것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의 운이 그렇다는 걸 좀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손해배상까지 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남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 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어떤 곤경에 빠질 상황이 상당히 그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한 해를 되게 조심스럽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점으로 쓰이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자, 겁재나 야인과 제왕의 기운이 있을 때 내 사주에서 창업이나 독립을 할 수 있는 사주나 대운이라면 이 시기에 과감하게 나는 창업의 길로 갑니다. 또 그것이 창업의 길로 갔을 때 비록 내가 창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이 나의 재물을 갖다가 손실시키는 모양이라면
겁재와 양인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양인의 기운이 왔을 때는요,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밀감 같지 않게 평소에 신중하던 사람이라도 어떤 내가 강한 실행력을 갖추는 시기에는요,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고 충분히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여차 잘못하면 상당히 많은 재물적인 손실과 또 그 재물의 손실에 따른 건강적인 악화까지도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쓸 때는 창업과 독립이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은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도화살의 기운이 작용되면서 비견과 겁재, 그 재관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애정운 쪽으로, 애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 쪽에서 보면은요, 벼락결혼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임신에 의해서 결혼하기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비록 3개월 전만 해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까지 발표하고 동거까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벼락결혼은 10중 8구는 약 80에서 90% 정도는 어떤 후회를 낳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소위 말하면 뭔가 눈에 씌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벼락결혼을 결심하는 것들은 운이 와서 내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 상대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벼락결혼한 거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혼입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재와 양의 또 제왕의 기운이 몰려올 때는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냥 실행시켜버립니다. 이게 운이 주는, 운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시죠.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창업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 유통에 대한 창업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프랜차이즈 창업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그 교육 사업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이라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릅니다. 그러니 이쪽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 테스트샵을 만들어 보면서 하든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일정 규모에 도달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도화의 기운과 양인의 기운이 겹쳤을 때 어떤 내가 의식주 해결을 위한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분 상승을 위한 취업이라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눈높이를 낮추니 길은 열려 있는데 내가 기대치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아니면 싫다라고 했을 때 취업의 문은 좁아져만 가게 됩니다. 자, 시험은 단기 시험이냐 장기 시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1년 내에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강한 집중력과 도끼와 오기로 그걸 따냅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장기 시험이라면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방향을 한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걱정입니다. 누구의 말이 들리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의 삶이라 생각하는 거죠. 삶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적인 사업, 교육사업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 사업, 이런 사업이죠. 또 제조나 어떤 요식 쪽이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사업을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것에서 내가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이라든가 어떤 관내 납품하거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 또 프랜차이즈, 이쪽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규모를 줄이고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끼띠 2밀간의 경제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